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리수 2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무리수 2에 대한 이야기만 1시간 동안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심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무리수 2라는 것은 등장 배경은 자연 로그 및 2라는 의미로 출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연로그 1을 발견한 사람은 네이피어라는 사람입니다. 네이피어라는 사람은 이제 천문학자로서 천문학은 이제 17세기에 되게 발달했던 학문인데요. 17세기 천문학을 이제 다루려면은 아주 큰 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해야 되죠. 그래서 어, 사실은 큰 수를 이제 다루려면은 어떤 표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16 곱하기 64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작은 수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로그에 대한 표가 있다면 로그는 수를 굉장히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로그 2에 16 곱하기 64를 하게 되면 로그의 성질 때문에 얘가 이제 덧셈으로 바뀌게 되면서 로그 2에 16 더하기 64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4 더하기 6이 되니까 10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6 곱하기 64는 2의 10승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찾을 수가 있다면 이게 이 상황에서 이제 표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그 16, 64 이런 녀석들은 1, 2, 4, 8, 16, 32, 64 이렇게 그 등비수열로서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되니까 수가 덤덤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10승인 거는 발기수가 있지만 그 항상 수가 이렇게 우리가 큰 수를 다루고자 하는 수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1, 뭐 2, 4, 10, 뭐 8, 16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간다면 띄어 있는 수가 이제 크니까 이 수를 좀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초항을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공비 자체를 조밀하게 만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그 이제 자연 로그, 미치인 로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발견이 우리가 잘 아는 상용 로그보다는 미치인 로그가 먼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피어가 이제 생각했던 방법은 뭐냐면 초항을 가능한 크게 잡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의 7승으로 초항을 잡고요. 초항을 10의 7승으로 잡고 그다음에 등비수열의 그 공비를 1.00001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사실은 1 더하기 아주 작은 수, 그러니까 10만 분의 1에다가 이제 n승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n을 이제 키우더라도 크게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표를 찾을 때 큰 수가 나오더라도 이제 큰 수 안에서는 그 이제 큰 수끼리 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리수 2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 2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좀 이따가 해볼 텐데 굉장히 그 극한을 보내도 어떤 수로 이제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무리수 2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일단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제입니다. 단조 수렴 정리. 말 그대로 단조 증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같거나 크게끔 계속 수열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열은 위로 유계, 즉 위에서 뭔가 이렇게 받치고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수열은 증가하면서 위로 뭔가 받치고 있으니까 반드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 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이제 이거보다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집합들, 이 수열의 집합들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예를 들면 AN들의 치역들 n이 자연수 n인
그냥 집합을 생각해 보면 이 an 자체가 지금 위로 6개니까 집합으로서 위로 6개고 공집합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어떤 얘 이제 상한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집합의 수프리멈 상한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상한이 이 수열의 극한 값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한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이 L로서 얘가 이제 수렴을 할 것이다라는 게 단조 수렴 정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AN이 단조 증가고 그러면서 AN이라는 집합은 위로 유계입니다. 수열 자체가 위로 유계. 위에서 뭔가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자, 위로 유계가 되면 단조 증가란 말은 다시 말하면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다음 항이 저랑보다 같거나 큰 모든 n에서 이런 형태를 만족할 때 단조 증가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의 극한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은 반드시 수렴을 하고 그 수렴 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수프리멈의 방금 이야기했던 an들의 집합에서 상한이 존재하니까 원비성 공리에서 수프리멈이 된다. 상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가 어쨌든 얘가 완비성 공리에서 이렇게 L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L이라고 한번 두어보죠. L이라고 두어봅니다. 얘는 완비성에 의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리미트 AN이 L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밝히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는 입실론 N법으로 입실론을 하나 들고 옵니다. 양수라고 하자. 하나 딱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L로 수렴을 하는 상황이라고 칠 것 같으면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L에서 임의로 던진 이 양수만큼을 아래로 한번 내려보자 이거예요. 아래로 L에서 그러니까 이만큼의 입실론만큼을 한번 내려보자 이거예요. 내려버리면 이런 이제 밴드가 생기겠죠. 그러면 요 넘버 이후부터 이 양수만큼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 넘버 이후부터 이거 n이라고 하게 되면 이 넘버 이후부터는 다 이제 이렇게 그 입실론보다 작게 그러니까 이런 n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상한의 근사정리라는 건데요. 입실론 양수를 던지게 되면 이 상한 뜻 때문에 L 입실론은 상한이 아니게 되어요. L이 최소 상계라서. 그래서 이거보다 큰 수열로서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로서 A large n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A large n은 L이 상한이기 때문에 L보다는 같거나 작겠죠. 이러한 large n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n을 그대로 택해주면 이 n을 그대로 택하면 선택을 한다는 거죠. 택하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얘가 지금 단조 증가 수열이기 때문에 an이라는 넘버랑 한번 써볼게요. a large n이라는 넘버의 순서는 당연히 청수가 n이 같거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an이라는 것은 지금 왼쪽에서 보다시피 l 입실론보다는 큽니다. 상한의 근사정리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an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이제 그 지금 L보다는 같거나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L보다 같거나 작게 되고, 그럼 L이라는 것은 당연히 입실론을 더해준 것보다는 더 크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어떤 쪽을 보냐면 L 입실론 크다 AN 작다 L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뭐라 쓸 수 있겠어요? 그쵸? 결국은 얘를 L 넘겨서 양변에 나눠주면, 양변에 넘겨주면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되겠죠. 그죠? 정리해 보자면 입실론 양이라 하자 n을 택하게 되면 n보다 각각 큰 모든 n에 대해서 n과 l 사이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됐으니까 이 수업은 여기서 썼던 거예요. 수업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썼습니다. 상한의 근사 정리.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제 그 수렴 어떤 값으로 그러니까 수프림 정항에는 AN의 숲이죠. 숲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 그 어쨌든 단조 증가고 위로 유계면 반드시 수열은 수렴한다는 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예를 좀 들어보시면 우리가 모든 무리수는 사실은 유리수열의 극한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로 무리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위에 있는 단조 수렴 정리입니다. 만들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R1이라는 것을 1.4라고 해보겠습니다. R2라는 것을 1.41이라고 해보고 R3라는 것을 1.41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수들은 전부 다 유리수죠, 그죠? 유리수. 자, 근데 이 유리수들이 점점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각각 크고 각각 크고 이렇게 0.01 증가됐고 0.004 더 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명히 같거나 크게 계속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Rn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루트 2의 소수점 R의 n번째 자리까지 끊어질 유리수라고 하죠. 써보면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수열들은 계속 가겠죠. 그러면 이 모든 n에 대해서 Rn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루트 2보다 분명히 작겠죠. 그래서 루트 2가 상계가 되는 거예요. 상계가. 즉 Rn이라는 것은 위로 유계가 되는 것이죠. 위로 닫혀 있으니까. 위로 유계가 되면서 지금 Rn이라는 녀석들은 전부 다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즉 단조 증가 상태죠. 이렇게 만족해버렸으니까 by 단조 수렴 정리 단수라고 하겠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Rn이라는 녀석은 극한이 존재한다. 그럼 그 극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루트 2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리수로 무리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보통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는 유리수열의 극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이거 1번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무리수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2번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이 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이 과연 극한이 존재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까 1번에서 이야기했던 단조 수렴 정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즉, 이 수열이 단조 증가를 하고 위로 어떤 수에 대해서 유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 이 수열은 수렴하고 그 수를 우리가 2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이 수열이 증가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수열의 이름을 우리가 E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EN이라는 수열 적어오겠습니다. 자, 단조 증가 수열이다. EN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얘는 단조 증가 수열이다라는 걸 먼저 보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순증가 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노트를 하나 하고 가죠. 노트. 우리 지난번에 베르누이 부등식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그거 사용해가지고 예전에 그 등비수열 극한 할 때 R이 1보다 큰 경우 베르누이 부등식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베르누이 inequality, BI라고 우리 속칭 약을 한번 따보죠. BI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것은 완전히 큽니다. 각각나 크기도 하지만 1 플러스 nx보다 크다.
기하시 n이 떨어지고. 지금 그때는 우리가 수열로 봤는데 아예 그냥 h라고 보고 그다음에 얘를 수열로 봤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x하고 n으로 둔 겁니다. 그러면 이 x는 실수고요. 어디까지 되냐면 n은 일단 2보다 같거나 크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요 범위일 때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수학적 기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얘가 단조증가 수열인 것을 한번 밝혀보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똑같이 만족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베르누이 부등식에서 x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2일 때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x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일 때 살펴보면 n이란 게 2보다 같거나 크니까 n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베르누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므로 by 베르누이 bi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그냥 마이너스 빼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요. 자, 써왔고요. x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일 때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하면 얘가 이 부등식에 의해서 크기를 1 플러스 n 곱하기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 되겠죠. 따라오시겠습니까? x 대신에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n 약분되니까 얘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그죠? 오른쪽은. 자, 그 다음에 얘인데요. 얘는 안에 있는 녀석이 1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로 보게 되면 합차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합차공식을 써서 얘를 정리를 좀 해주면 한 놈은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한 놈은 지수법칙 바로 썼어요.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입니다. 둘 다 양수고요. 그죠? 미친 다 양수입니다. n 2보다 같거나 크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양수니까 부등방향 바뀌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을 나눠주면 좌변은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이고 n승입니다. 미안합니다. 바꿀게요. 그러니까 제곱 대신에 합차인데 지금 합차는 헷갈렸네요. 얘가 n승을 받게 되죠. 지수법칙. 얘가 n승이고요. 나눴으니까 작다가 되고 얘를 나눠주면 얘가 지금 똑같죠, 밑이. 그래서 지수법칙 쓰면 1 마이너스 n분의 1의 1 마이너스 n승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n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주려면 부호를 바꿔주고 얘가 그 밑의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역수를 취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n분의 n-1이 미치니까 얘 역수를 취해주면 n-1분의 n이 되고 그럼 얘는 n-1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죠. 밑을요, 역수를.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n 맞죠?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가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n-1분의 1의 지수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역수를 취했으니까 n-1승이 된다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됐습니다. 얘가 말하자면 2의 n-1이 되는 거고요. 얘가 2의 n승이죠. 정의가. 따라서 실제로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증가 함수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증가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증가입니다. 그죠? 따라서 2에는 증가 수열이다. 단조 증가 수열 같은 거죠. 첫 번째 크레임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위로 유계인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왔고요. 이 n이 위로 유계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한번 증명해 봅시다.
en이란 건 우리가 뭐라 했냐면 한 번 더 써보면 이 n이란 것은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얘는 이항 정리에 의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그마 k는 0서부터 n까지 nck 그 다음에 1에 곱하기 1에 n-k에 그 다음에 n분의 1에 k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아주 유명한 정리입니다. 얘는 뭐 고등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정리로 정평이 나 있는 정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을 좀 쓸 건데요. 얘가 일단 총 0, 1까지는 항을 따로 빼고요. 2부터 n까지를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방법인데요. 그러면 일단 0을 집어 넣어버리면 nc0에 1의 n승에 n분의 1의 0승이죠. 그럼 전부 다 1이 되니까 k가 0일 때는 1입니다. 그래서 얘를 따라오시죠. 1, 첫 번째 항 더하기 그 다음 두 번째 항 갈게요. 그럼 1이죠. nc1은 n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고 또 1이면 n분의 1이니까 n 곱하기 n분의 1이 돼서 또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시그마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면요. 자, 썼고요. 자, 그러면 우리 NCK 예전에 팩토리얼로 정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고1 때. 그 다음에 n분의 1의 k승은 n의 k승분의 1로 볼 수가 있고 n-k승은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 정의로 돌리고 얘를 nk승분의 1로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러면 이건 n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n팩 나누기 k팩 들어가죠. 맞죠? k팩 다음에 n-k팩이었죠. 그 1, 2 거 다 복습을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n의 k승분의 1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k팩분의 1은 따로 앞으로 빼주고요.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 그러니까 뒤쪽에 여기 따로 써주고 그다음 얘는 실제로 n-k 팩에 n 팩이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면 위에 남는 게 n, n-1, n-2 쭉 해서 n-k 플러스 1까지 남겠죠. 기억하실까요? 맞죠? 우리 실제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n, n-1, n-2, 점점점, n-k 플러스 1까지 남을 거라고 약분되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개수가 지금 k만큼 지금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맞죠? k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n의 k승은 n으로 k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쓰면 자 보이시죠? k 팩분의 1 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n으로 k개를 줄게요. n 유명한 정리입니다. n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주냐면 n 이렇게 주어보죠. 그러면 지금 얘들 이렇게 다 분리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곱하기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약분이 되면서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위에 있는 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1 하나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n-2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끝끝내는 다 약분되고 그 다음 마지막 나온 게 n-k 플러스 1이 남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총 k개가 맞죠? 왜냐면 얘가 1, 2 따지게 되면 얘가 k-1개가 있어요. 가로치고 마이너스니까 그죠? 이해될까요? 얘가 k-1에 n-1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위에 거는. 그러니까 개수가 1, 2, k-1이 있고 여기 한 개가 더 있으니까 k개가 있으니까 정확히 n이 k개고 위에도 k개가 딱 나눠지겠죠. 그러면 얘가 1, 그 다음 1보다 좀 작고 1보다 좀 작고 1보다 좀 작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1보다 작겠죠. 다 곱한 게.
이해될까요? 얘가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1보다 작으니까 다 곱하면 그러면 결국 K100분의 1보다는 분명히 이 항들이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등호가 하나 나와요. 얘를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타라고 하게 되면 쓰게 되면 자, 썼고요. 결국은 요 놈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부등호로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럼 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1 더하기 1 더하기 보세요. 2 들어가니까 200분의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3 들어가니까 300분의 1이고 A시로 쭉 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N100분의 1까지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럼 비교를 또 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렸던 거 기억할까요? 또 비교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팩토리얼이 엄청 빠르대는데 팩토리얼 바로 밑에 단계의 비교를 우리가 2의 R승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2의 R-1승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R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예를 보시면 2일 때 보시면 2 곱하기 1, 2일 때는 2죠. 비교해보면 분명히 큽니다. 같거나 크죠. 그러니까 정하기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3이면 3, 2, 1, 3이면 2, 2가 되니까 요 2, 요 2, 2, 2, 3, 2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죠. 4, 3, 2, 1 하면 2, 2, 2, 3개니까 2, 2, 2보다 4, 3, 2가 곱한 게 더 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K 팩토리얼이 2의 K-1승보다는 같거나 커요. 뭐, 2 이상부터는, 2 초과부터는 실제로 더 크기도 하죠. 그래서 2 팩분의 1까지는 비교를 그대로 주고요.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팩은 2분의 1로 볼 수 있죠. 2분의 1까지 그대로 주고 3 팩분의 1이라는 것은 더 커지기를 얘 역수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2의 3 집어넣은 2의 제곱분의 1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 더 큽니다. 역수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세제곱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팩일 때는 2의, n-1승분의 1보다는 얘가 n팩이 더 작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대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볼 수 있냐면, 요 가로를 이렇게 이제 쳐보자고요. 요한계니까. 이렇게 쳐보면 얘가 공비가 2분의 1이고 초항이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합공식을 쓰게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R 공식 쓰면 R분의 우리 뭐 고1, 고2 때 했던 거 다 들어간다 그죠? 충분한 복습이 되고 있고 문제로서 초항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분의 잠시만요.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 쓰지 마시고 아예 그냥 우리 그거 씁시다. 그 요번에 배웠던 무한 등비급수를 써버립시다. 여기서 n항 이후까지 더 점점점을 줘버리죠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죠, 그죠? 자 이렇게 줘버리면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a 빠르게 계산되겠죠. r분의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죠?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니까 결국은 얘가 값이 3입니다. 자 그래서 끝났어요. 지금 EN이라는 그 수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열을 정했을 때 요 관계에 의해서 결국 3에 의해서 바운드가 된다는 사실. 즉 위로 6에 3에 의해서 위로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에 6개가 된다 이거죠. 3이 상계다 이렇게 이 말이죠. 상하는 아니지만 최소 상계는 아니지만 일단은 위로 6개가 됐긴 됐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아까 동그라미 1번 있죠? 단조 수렴 정리 위로 6개면서 단조 증가일 때 위로 6개 단조 증가가 됐고 맞죠? 그 다음 위로 6개가 됐기 때문에 1번과 2번
즉 1번 했던 단조 수렴 정리, 단수에 의해서 수열 2에는 어떤 수로 수렴을 하는 거죠. 어떤 수로 수렴하니까 그 수를 우리가 2라고 하겠습니다. 맞죠? 이거 그냥 우리가 이름을 정한 거예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수렴. 어떤 수 2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는 것은 수렴하니까 단조 수렴 정리 때문에 이 수를 우리가 2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라는 이 수가 무리수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앞서서 뭔가를 하나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깜짝 놀랐죠? 우리 이때까지 또 배웠던 무한급수입니다. 이 n이 0서부터 무한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이 급수 있죠? 이 급수는 수렴하고요. 이 급수의 수렴 값은 우리가 방금 위에서 정의했던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2입니다. 신기하죠? 이 2라는 녀석이 우리가 아까 방금 2번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이 행위가 이 수 2가 얘랑 이 급수랑도 같다라는 것을 프루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아까 이 위 증명 과정에 보시면 이 스타 있죠? 검은색 스타. 요 형태에서 그 2팩 그다음 앞에 있는 것을 1팩분의 1 그다음 0팩분의 1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분합 SN 이 수요 이 급수의 부분합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합의 극한이 우리가 그 수렴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합, 이게 이제 수렴하는지 보려면 우리 부분합의 극한으로 정의를 하니까 SN을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시그마 K는 0서부터 N까지 K 팩토, N 대신 K로 바꿔야 되죠. K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쓰면요. 이 부분합이고, 이 급수의 부분합이고, 이 부분합이 지금 요 형태랑 똑같다, 그죠? 빨간색 박스 쳐드릴게요. 짜잔, 요 빨간색 박스, 얘가 SN입니다. 똑같죠? 그럼 이 SN은 아까 우리가 얘라 했고, 얘는 실제로 3에서 바운드가 됐으니까, 일단 얘가 3보다 작은 위로 유기인 거는 맞죠? 맞죠? 이 SN이. 그거는 위에서 지금 밝혔잖아요. 스타에서. 뭐, 밝혔죠, 그죠? 방금 위에서. 지금 위에 보이죠? 요거는 지금 여기서 파란 색깔 얘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로 유기인 거는 일단 확보됐고. 그 다음에 얘가 SN이라는 것은 당연히 증가 수열입니다. 증가 수열이 맞는 것은 뭐 부분 합의라 해도 SN 플러스 1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n 팩토리니까 0팩 더하기 1팩 더하기 1팩분의 1 더하기 n 팩분의 1까지 더한 게 SN이니까 SN 플러스 1은 거기다가 n 플러스 1팩분의 1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어떤 양수를 더한 거니까 SN과 비교해 보면 이런 형태를 갖겠죠. 그래서 SN은 증가 수열인 것도 당연한 겁니다. 부분 합의. 그러니까 또 단조 수렴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by 단수 by 아까 1번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SN은 일단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게 2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값 S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밝힐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존재성은 증명이 됐으니까 이 부분 합수열이 어떤 수 S로 수렴한다는 건 증명이 됐으니까 얘가 지금 S거든요. 극한이 존재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S가 2임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뭘 보이면 충분하냐면 이 우리 리미트로 이렇게 정했던 이 극한값 2와 실제로 급수의 극한값인 S가 같은지를 밝히면 돼요. 2가 S임을 쇼하죠. 급수의 극한이에요. 알아보시죠. 보이죠? 그러면 어떤 수가 같다라는 걸 보이려면 같거나 크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먼저 가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주장 클레임할 거냐면 E가 S보다 같거나 작다를 밝힐 거예요. 근데 이걸 밝힐 때 우리 비교 극한 정리 우리 열심히 했었죠. 그거를 사용할 겁니다. 비교 정리를 사용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얘는 좀 당연한데요. U를 좀 써보면 1 플러스 얘의 극한이 지금 일반항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거든요. 써보면 그 다음에 S에 대한 그 비교 정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 to star, 그러니까 star에 의하면 얘가 지금 EN이거든요. 보이죠? 얘가 EN이거든요. 근데 아까 EN이라는 녀석은 지금 SN보다 같거나 작죠, 그죠? 그러니까 작죠, 아예. 근데 얘가 우리 SN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써보면 얘는 작기를 스타에서 아까 SN이거든요. 보이실까요? 보여드려요. 맞죠? SN. SN이란 것은 결국은 얘죠. 한 번 더 써버리면. 됐죠? 썼습니다. 자, 그러면 EN도 아까 수렴하고 SN도 수렴합니다. 맞죠? 그래서 얘도 수렴을 하고요. SN도 수렴을 하죠. 게다가 그 수렴 값이 어디로 수렴하냐면 얘가 아까 E라고 소위 말하는 E라는 수로 수렴하기로 했고 E로 정했고 얘는 위에서 S로 수렴하기로 정했었죠. S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극한 비교 정리하면 수열이 이 관계를 만족을 하게 되면 극한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만족한다는 게 비교 정리 아닙니까? 극한 비교 정리. 수열 극한의 비교 정리죠.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재밌죠. 그죠? 다 했던 거 써먹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E가 S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은 수열극한 비교 정리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 방향 E가 S보다 같거나 큰 거를 먼저 이제 보여보죠. 자,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일단 EN을 먼저 들고 오겠습니다. 우리 EN은 어떻게 정의됐었냐면 1 플러스 다시 또 씁니다. n분의 1의 n승이죠. 이제 이거 외우겠죠. 거의 하다 보니까. 자, 얘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됐었냐면 한번 올라가 보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걸 지금 열심히 했던 거예요. 요 형태 보입니까? 요 형태. 여기. 이 형태를 우리가 다 분리를 지금 시킬 수가 있겠죠. 쓰면서 바로 k팩분의 n분의 n은 1이고 쓸 필요 없고 얘는 1 마이너스를 좀 간단히 써드릴게요. 1 마이너스 n분의 1로 쓸 수 있고 얘는 1 마이너스 n분의 2로 쓸 수 있고 그죠? 얘는 1 마이너스 이렇게 크로스 되니까 n분의 k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곱한 걸로 이 n을 이렇게 대치시켜도 무방하죠. 투스타라고 할까요? 파란 색깔로. 그래서 이 부분을 파란색 박스 한번 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부분으로 대치해서 쫙 써줄게요. 이 n을 쓰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썼습니다. 자, 이제 어떤 테크닉을 쓸 거냐면 지금 이 안에 있는 항들이 전부 양수죠. 그럼 2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지금 n보다 작은 m이라는 수를 들고 올 건데 임의의 수지만 n보다 작은 m이라는 수까지 합한 것과 n까지 합한 걸 비교해보면 당연히 m이 더 작으니까 양항들을 더하니까 시그마 2부터 m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작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쓰겠습니다. 즉, 자, 한 번 더 썼고요. m이 분명히 n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m을 써주면 되겠죠. 파란색을 써드릴게요. 2부터 m까지의 합이 당연히 n까지 합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작다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인정하시죠? 이제 또 극한 비교를 쓸 건데요. n을 일단 먼저 무한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n, 그러니까 n을 지금부터 뭐라고 보낼 거냐면 n을 infinite로 보내도록 하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일단 좌변에 있는 이 en이라는 녀석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우리가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극한 비교에 의하면 이 부등호는 같거나 크다가 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m은 영향을 주지 않고 n만 무한으로 보냈으니까 얘들이 전부 다 0으로 갑니다. 그죠?
우리 그 수열의 극한에서 했었죠. 그죠? 결국은 1 곱해진 거니까 k 100분의 1에 2서부터 m까지만 남겠죠. 그래서 써드리면 일단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앞에 있는 녀석 1은 1 팩분의 1, 또 1은 0 팩분의 1로 보게 되면 결국은 얘는 뭐라 할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0서부터 k는 0서부터 m까지 k 팩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뭐예요? 우리 애시당초 정의했었던 SM입니다. 그죠? SN을 이렇게 정의했었거든요. 보이죠? 그럼 SM이라는 것은 K 0서부터 M까지 K 100분의 1이니까 얘가 SM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E라는 녀석이 각각의 작기를 SM보다 각각의 작다인데 이번에 N을 무한으로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M을 무한대로 보내도록 하죠. M은 우리 파란색을 썼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M을 무한으로 보내면 얘는 상수니까 상수수열에서 그대로 또 이제 M을 무한으로 보냅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E가 이제 또 들어오게 되고 또 비교 극한 정리 때문에 각각은 크고 SM을 무한으로 보내면 무한으로 가죠. 우리 어디로 수렴하냐면 S로 수렴한다 했어요. S로. 맞죠? 왜냐면 SM이 수렴하니까요. 고로 E가 S보다 각각은 크다가 전부 비교 극한 정리로 된다는 얘기죠. 수열 극한의 비교 정리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또 써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E가 S보다 각각은 크다. 두 번째, 그 다음 첫 번째, E가 S보다 각각은 작다가 됐으니까 결국은 E는 S다. 결국은 요 극한가가 같다. 조금 지우고 오겠습니다. 됐죠? 결국은 우리가 E라는 것은 이렇게 급수로도 표현된다는 거 아주 유명한 급수입니다. 얘가 E라는 녀석은 0팩분의 1 더하기 1팩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등식을 사용하게 되면 무리수인 걸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리수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무리수 많이 두죠? 미안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E는 무리수이다. 증명은 귀류법을 쓸 겁니다. E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E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귀류법이죠. 모수 나오면 됩니다. 하자. 즉 유리수란 얘기죠. 즉 유리수라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하면 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서로소인 자연수로 이 따라서 이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즉 이는 Q분의 P꼴로 표현되겠죠. 근데 이는 양수는 건 당연하니까 서로소인 자연수로 단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쓰겠습니다.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의하면 우리가 2를 급수로 표현됐죠. 그거 한번 적고 오겠습니다. 자, 3번에서 2는 이렇게 급수로 표현됐었고 기억해달라 했고 얘의 부분합수열, 이 급수의 부분합수열 SMN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SQ를 생각해 볼게요. 이 밑에 있는 이 자연수 Q에 대해서 SQ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냐면 써볼게요. 즉 시그마 K는 0서부터 Q까지 K 팩토리얼 분의 1이다. 그죠? 이 부분합수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SQ로 뭔가 이렇게 이제 오류를 낼 겁니다. 몫을 낼 건데 E가 전체 합이고 SQ는 부분 합이니까 당연히 E가 더 크겠죠. 그래서 E 빼기 SQ 하면 반드시 양수인 건 당연하죠. 왜냐면 뒤 항만 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작전을 시작하냐면 E 빼기 여기서 말하는 SQ를 해보겠다는 거죠. 부분합. 그럼 얘는 당연히 양수인 건 당연하죠. 게다가 이 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면 얘는 마지막 항이 q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그 뒤인 q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더해지겠죠. 써보면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뺀 거니까 이게 무한까지 합이거든요. 그럼 q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q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q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로 묶어봅시다. 묶을 수 있겠죠? 묶어버리면 q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로 묶어주면 남는 녀석이 앞에는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q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1로 묶었으면 남는 녀석이 q 플러스 2분의 1이 남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q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q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나눈 것을 묶어버리면 남는 녀석이 q 플러스 2만 있는 게 아니고 q 플러스 3이 있겠죠. 이거 따라올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수렴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로를 묶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비교시킬 수 있는 게 당연히 q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q 플러스 1분의 1이 더 커요. 맞죠? 그 다음에 얘도 q 플러스 1분의 1, q 플러스 1분의 1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얘는 또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크기를 쓰고 오겠습니다. 자, 썼어요. 여기까지 왔고 얘가 q 플러스 1이 더 작은 수니까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더 커버리는 거 맞죠? 이렇게 되고 얘는 q 플러스 1, q 플러스 1 두 번 곱해진 걸로 보게 되면 q 플러스 항상 비교죠. 1의 제곱분의 1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작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 또 우리 무한등비급수 공식을 쓸 수 있다고. 얘가 공비가 q 플러스 1분의 1이고 초항이 1인 무한등비급수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1-r이 q 플러스 1분의 1이고 r 분의 초항이다. 그죠? 자, 그럼 분모는 q 플러스 1분의 q가 될 거죠. 그러면 얘 역수를 취할 거니까 q분의 q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약분 되겠죠. 일단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얘 갈로로 보게 되면 약분이 한번 되겠죠. 얘 약분하고 얘 한번 약분해주면 남는 녀석이 q팩만 남겠다. 그죠? 그래서 뭐만 남냐면 q 팩토리얼 곱하기 q분의 1이 돼요. 그죠?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대단한 겁니다. q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약분되니까 q팩이 남잖아요. 그죠? 분모에. 그 다음 q가 살아있고. 자, 그래서 E-SQ라는 녀석이 q팩분의 q분의 1이 되는, q팩 곱하기 q분의 1이 되니까 여기서 q팩을 양변에 곱해줘 버리죠.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양변에 q팩을 곱해줘 버리면 양변 q팩 곱하기 q팩을 곱합시다. 알겠죠? 자, 양변 q팩 곱해주면 보세요. q 팩토리얼의 E-SQ라는 부분합은 q팩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맞죠? 부등호 있었죠? q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근데 q분의 1이라는 것은 q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1이 될 수도 있겠지만 1보다는 분명히 같거나 작습니다. 그리고 E-SQ가 양수고 q팩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이제 오류가 나와야 돼요. 오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분배를 한번 시켜봅시다. 분배시켜보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밑에 써볼게요. q팩 곱하기 2가 되죠. 일단 그러면 q팩 곱하기 2 맞죠? 그 다음 빼기 q팩 곱하기 sq가 됩니다. 오류 찾았습니까? 우리 2가 지금 기루법 가정에 의하면 q분의 1이 됐거든요. 그죠? q분의 p라고 했거든요.
서로 쏘인 자연수. 그럼 Q팩이 곱해지고, 맞죠? 빼기 Q팩에, 우리 SQ 생각해보면 뭐냐면, 어, 실제 SQ는 시그마 0서부터 Q까지 그 K팩분의 1이었으니까 얘를 풀어서 보면 0팩분의 1 더하기 1팩분의 1 부분합이죠. 더하기 점점점에서 SQ니까 Q까지죠. 그죠? Q팩분의 1입니다. Q팩분의 1. 얘가 SQ죠. 되겠습니까? SQ 보세요. 0팩분의 1 더하기 1팩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 더하기 점점점 Q팩분의 1까지니까 SQ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냐? Q팩이 약분되고 얘가 Q-1이 될 겁니다. 그다음 P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죠. 자연수. 맞죠? 왼쪽에 있는 얘는 자연수고 얘는 이게 분배를 땅 때려주면 얘는 분명히 자연수. Q팩 해봤자 1이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자연수입니다. 자, 자연수 빼기 자연수 하게 되면 0 아니면 자연수예요. 그죠? 근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어떤 1보다 큰 자연수, 1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예요. 1보다 같거나 큰 이 수 자체가 자연수 빼기 자연수니까 자연수예요. 자연수. 모순이죠. 얘가 지금 1보다 작거든요. 1보다 작은 수인데 1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가 나와야만 되죠. 0보다 크니까. 이해되실까요? 이는 모순이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 뭐라 할 수 있냐면 따라서 이 이라는 이 수는 무리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오늘 2를 좀 다뤄봤는데 1시간 내도록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리수 2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라는 건 무리수다. 첫 번째 단조 수렴 정리. 단조 증가고 위로 유계면 수프리먼 값으로 수렴한다. 어쨌든 수렴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리수로 무리수 만들기 뭐 언급만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의된 수열은 극한이 존재를 하고 이 극한을 우리가 E라고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조 증가 수열인 거죠. 왜냐면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하면 항상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1보다 클 때 이런 형태를 마주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를 처리하게 되면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요 관계를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이제 합차 공식으로 안에서 풀어주면 한 놈 1 플러스 n분의 1이고 한 놈 1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지수 법칙 써주고 얘를 베르누이 부등식 x 대신에 넣은 것을 밑에 있는 부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전체 통으로 내려주면 얘가 지수 법칙에서 얘가 이제 1승이니까 그죠? 1-n승이 되는 거고 왼쪽에는 얘만 남죠. 그래서 얘가 2n이 되는 것이고 얘는 역수치 해가지고 지수를 바꿔주게 되면 1 플러스 n-1분의 1이 되니까 얘가 결국 2의 n-1이라는 녀석 똑같죠. n 대신 n-1 집어넣은 거니까. 결국 n이 2보다 가까이 클 때 2n이라는 녀석이 크기를 2의 n-1보다 크니까 얘가 증가수열이라는 거 일단 먼저 나오고, 게다가 이 en이라는 녀석 위로 유계인데 얘를 이항정리를 써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얘를 앞에 0, 1인 항은 따로 빼내고 2부터 n까지를 이렇게 딱 써주고 얘를 c에 대한 팩토리얼 정의로 써주게 되고 n의 k승은 nn으로 k기를 주고 위에 있는 이 녀석 약분된 k기를 위에 한 개씩 딱딱딱 다 나눠서 분리해주면 이렇게 형태가 되고 얘들 다 양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크기를 얘들 다 날려줘야 되니까 k팩분의 1보다는 당연히 k팩분의 1이 더 커버리는 것이고 얘들은 1을 같이 묶어서 처리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 풀어주면. 그러면 얘는 팩토리얼이 지수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역수로 되면서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n-1승 점점점 이제 더 붙여버리면 얘가 반드시 더 커버리죠. 조금이라도 더 커버리니까.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등비급수의 합공식. 합공식 써버리면 얘가 1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즉 3보다 작다가 돼버리니까 2n이 위로 유기가 돼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단조 증가수열에 의해서 단조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en이라는 이 수열은 어떤 수로 수렴하고 얘를 e라고 일단 하겠다. 그럼 이 e라는 녀석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e는 우리가 2번에서 이렇게 증명을 했었고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일단 SN 자체가 부분합수열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있는 이 형태랑 똑같은 SN이기 때문에 3의 바운드가 되고 얘가 위로 유계가 되는 것이고 또 SN이라는 것은 이 항들이 지금 양항급수이기 때문에 SN 플러스 1은 당연히 SN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급수는 위로 유계이면서 증가수열이므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수렴값이 2인 건 보장 못하니까 이 급수의 수렴값을 S라고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E가 S임을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E가 S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은 EN이라는 그 일반항을 이제 살펴보고 SN이라는 일반을 살펴보면 아까 검은색 스타일에 의하면 EN이라는 녀석과 SN의 녀석은 이 부등호 관계를 가지니까 EN의 관계와 SN의 관계는 요 관계가 당연하고 얘 각각은 지금 수렴하니까 수열극한의 비교 정리에 의하면 E가 S보다 같거나 크다는 S가 E보다 같거나 크다는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E가 S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E의 N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 투스타에서 정리를 일단 해봤어요. 투스타는 이거였고, 근데 얘들을 각각 이렇게 분리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바꿔주면 1-n분의 1.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죠? 1-n분의 2, 1-n분의 k-1 이렇게 처리해주면 얘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쫙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이죠. 투스타에서. 근데 얘들을 이제 바운드 시키기를 n보다 작은 m을 이렇게 두고 와버리면 당연히 이 얘네들이 양항 급수이기 때문에 더 작은 합까지는 당연히 더 커버리죠. n 쪽까지 합이.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바꿔주고 n을 일단 먼저 무한으로 변동 줘버리면 얘들 다 0으로 가니까 결국 남는 게 수열극한의 비교 정리 때문에 각 e라는 en이라는 데서 2로 수렴하고 이 우변은 m은 상수로 고정하고 n을 무한으로 보냈으니까 얘만 남는다 이거예요. 다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들을 다시 정리해주면 0부터 n까지 k 100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얘가 sm이라는 부분합과 동일하죠. 그럼 e가 같거나 작기를 sm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상수 수열에서 m을 무한으로 보내줘 버리면 sm은 s로 수렴하니까 e가 s보다 같거나 크다가 돼버리니까 2번도 되고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하면 써줬네요.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하면 e는 s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e는 무리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아까 전에 우리가 표현했던 급수 표현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e가 무리수가 아니라 하자. 즉 유리수라 하면 e는 q분의 p꼴이 될 것이고 3번에서 우리가 증명하기로 e가 이렇게 급수로 표현됐었고 이 부분합수열 n 대신에 q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0부터 q까지 k 100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e 빼기 sq를 해버리면 무한까지 한 거랑 q까지 합이니까 얘가 당연히 e가 더 클 것이고 그래서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뒷부분 써보면 q 플러스 1 100분의 1, q 플러스 2 100분의 1,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건데 q 플러스 1 100분의 1로 묶어져 버리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 q 플러스 1 100으로 묶었으니까 q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항은 얘가 q 플러스 300분의 1이니까 최대한 친절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q 플러스 1 100으로 묶어주면 q 플러스 2, q 플러스 3이 나오겠죠. 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얘는 이제 부등호를 커지기를 더 작은 수로 분모를 갖고 오는 거죠. q 플러스 1 얘도 q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로 이렇게 분모를 갖고 와버리면 얘가 무한등 미급수의 합공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기하급수 수렴하니까 그래서 q 플러스 1 팩은 그대로 살아있고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a 써버리고 얘 역수치 해주면 q 플러스 1이라는 수가 약분되면서 q 팩 곱하기 q분의 1만 남는다고. 걔가 양수. 그래서 이 수가 작기를 q팩분의 q니까 q팩을 양변에 곱해줘버리면 양수기도 당연하고 q팩의 e-sq가 되는 것이고 q팩을 곱해줬으니까 q분의 1만 남죠 여기. 근데 이 q분의 1이라는 것은 1보다 같거나 작고 근데 얘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보니까 q팩 2 빼기 q팩 sq가 되는 건데 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q분의 p가 있으니까 얘 약분되면서 q-1팩 곱하기 p가 되는 것이고 q가 1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가 되니까 0팩 해봤자 어쨌든 얘가 뭐 팩 곱하기 p가 되니까 얘 자연수 맞고요. q팩의 sq라는 것은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들이 다 약분이 되는 형태죠. 다 자연수 형태로 약분되니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q에 있으니까 q 플러스 한 개 있으니까 얘 전체는 자연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자연수 빼기 자연수인데 얘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1보다 큰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얘가 1보다 지금 작거든요. q분의 1이라는 것이 서로소인 자연수로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는 이제 모순이 되는 거니까 이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강의 듣다 고생하셨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